중국이 카자흐스탄에 경고했습니다. 31조 프로젝트, 한국에게만은 절대 맡기지 마라. 카자흐스탄은 그 말을 믿었고 그 결과는 지옥이었습니다. 영하 52도 혹한에 중국이 만든 도로는 산산조각 났지만 바로 옆 한국의 도로는 멀쩡했습니다. 모두가 경악한 상황. 하지만 중국 정부는 코웃음 쳤습니다. 단지 운이 좋았을 뿐이다. 과연 그랬을까요? 한 달 후 필사적으로 복구한 도로가 또다시 무너지는 순간 그들은 울며 한국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체 그 한 달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중국의 오만함과 카자흐스탄의 후회가 뒤섞인 그 충격적인 현장, 지금 공개합니다. 저는 아이다르 누르베코프입니다. 카자흐스탄 국영방송 다큐멘터리 PD죠. 그날 새벽 제 인생을 완전히 뒤흔들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이다르, 즉시 나와. 실크로드 고속도로가 갈라졌어. 방송국 국장의 목소리가 수화기를 뚫고 나왔습니다. 저는 잠에서 깬 지 3분도 안 돼서 촬영팀과 함께 차에 뛰어올랐죠. 알마티 시내에서 건설 현장까지는 2시간 거리. 그 긴 시간 동안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또 시작이구나. 또 누군가 다쳤을지도 몰라. 15년 전 제 삼촌이 도로 건설 현장에서 구조물 붕괴로 영구 장애를 입었거든요. 그때부터 저는 확신했습니다. 겨울 도로는 정치와 기술이 얽힌 위험한 도박이라고 말이에요.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6차선 고속도로 한가운데가 마치 거대한 짐승이 핥히고 지나간 듯 쩍쩍 갈라져 있었어요. 아스팔트 조각들이 들쭉날쭉하게 솟아올라 있고 그 사이로 하얀 서리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게 뭐야? 정말로 갈라졌네. 카메라맨이 외쳤습니다. 저도 할 말을 잃었어요. 이 정도 규모라면 분명 인명피해가 있을 텐데. 다행히 사상자는 없습니다. 개통시험 운행 직전이었거든요. 현장 관리자가 다가와 설명했지만 제 마음은 전혀 놓이지 않았습니다. 영하 38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건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위험이 숨어 있다는 뜻일 테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어요. 갈라진 구간 바로 옆 한국 기업이 담당한 구간은 완벽하게 멀쩡했거든요. 똑같은 추위, 똑같은 영하 38도, 똑같은 칼바람 속에서 말이죠. 정부 대변인이 긴급 설치한 텐트에서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기자들이 때로 몰려들었어요. 이번 사고는 예상치 못한 집안 동결로 인한 자연적 현상입니다. 극한 지역 특성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저는 펜을 꽉 쥐며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구간은 왜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까? 같은 기후 조건인데 말입니다. 대변인이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그건 구간별로 집안 조건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까요. 한국 팀은 상대적으로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운이라고요? 저는 그 말이 뭔가 잘못됐다고 느꼈습니다. 기술자들이 운에 기대서 수십억 달러짜리 프로젝트를 진행하나요? 브리핑이 끝나고 현장을 둘러보는데 한국 기술진들이 자기들 구간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눈에 띄었어요. 다른 외국인들과 달리 난방이 빵빵한 차 안에 있지 않고 직접 혹독한 추위 속에서 땀을 흘리며 일하고 있었거든요. 괜찮습니다. 저희 구간은 문제없어요. 그중 한 명이 제게 말했습니다. 강석윤이라는 현장 소장이었죠. 그의 말투는 차분했지만 왠지 확신에 찬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이런 일이 일어날 걸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이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시나요? 제가 묻자 강석윤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백두대간 지역에서 터널을 뚫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곳도 이곳만큼 극한의 조건이었거든요. 백두대간?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몰랐지만 뭔가 특별한 기술이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방송이 끝나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15년 전 삼촌이 다쳤을 때도 정부는 똑같이 말했거든요. 예측 불가능한 사고, 누구의 책임도 아니다.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이다르 PD님, 저 강석윤입니다. 잠시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신가요? 강석윤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제 차가운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나 봐요. 저희 기술이 운이 아니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해서요. 언론에서 계속 운이라고 하시면, 아, 그래요? 저는 전화를 끊으려다 말았습니다. 강 소장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15년 전에 삼촌을 도로 공사 사고로 잃었어요. 그때도 모든 외국 기업들이 똑같이 말했거든요. 자기들 기술이 얼마나 우수한지, 얼마나 안전한지. 하지만 결국 무너지는 건 똑같았어요. 강석윤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괜찮아요. 그냥 현실이니까요. 도로는 다 똑같아요. 돈 벌려는 사람들이 만들고 위험은 일반 사람들이 떠안는 거죠.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또 다른 외국인이 자기 변명을 늘어놓는 거겠지. 그날 저녁 방송국에서 카자흐스탄 기술 자문단 회의가 있었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모여 복구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였죠. 저는 취재차 참석했습니다. 한국팀 기술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제가 자문단장에게 질문했습니다. 글쎄요. 데이터에는 집착하는 것 같던데 실전에서 정말 견딜지는 의문이에요. 극한의 추이는 책상 위 계산과는 다르거든요. 다른 자문위원이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중국 기업은 최소한 우리와 오랫동안 일해왔으니까 현지 사정을 잘 알죠. 한국은 아직 경험이 부족해 보여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그렇구나 싶었어요. 한국 기술진들이 아무리 자신 있다고 해도 결국 이런 극한 추위에서는 경험이 부족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왜인지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강석윤의 진지한 표정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정말 단순한 자만심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말 다른 뭔가가 있는 걸까요? 그날 밤 기온이 더 떨어질 것이라는 예보가 나왔습니다. 내일은 더 큰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했어요. 다음 날 새벽, 저는 잠을 제대로 못 잔 채로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어제보다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아이다르, 여기 봐요. 카메라맨이 소리쳤습니다. 중국 구간 도로가 밤새 더 심하게 갈라져 있었어요. 마치 거대한 퍼즐 조각처럼 아스팔트가 들떠 있었고 틈새마다 하얀 서리가 가득했습니다. 기온이 영하 42도까지 떨어졌어요. 역대 최저 기록입니다. 기상청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저는 온도계를 확인했어요. 정말 영하 42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폐가 얼어붙는 것 같았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한국 구간에서는 뭔가 뿌연 증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도로 표면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따뜻한 김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저게 뭐죠? 제가 가리키자 다른 기자들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국 구간만 왜 저러죠? 도로에서 증기가 나오고 있어요. 정부 기술관이 다가왔습니다. 아, 그건 그냥 온도 차이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별거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영하 42도에서 도로가 김을 내뿜는다고요? 그것도 한국 구간만? 오전 10시, 정부 긴급 브리핑이 열렸습니다. 교통부 장관이 직접 나왔어요. 어젯밤 발생한 도로 균열은 예상치 못한 기상 이변 때문입니다. 영하 42도는 설계 기준을 벗어난 온도였습니다. 그럼 한국 구간은 왜 멀쩡한 겁니까? 한 기자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건 아마도 시공 방법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나 봅니다. 장관이 어색하게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어요. 장관님, 한국 구간에서 증기가 올라오는 현상은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장관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기술팀이 조사 중입니다. 아마 지열 때문일 겁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저는 한국 구간으로 직접 갔습니다. 가까이 가니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도로 표면이 완벽하게 매끈했습니다. 단 하나의 균열도 없었죠. 신기하죠? 뒤에서 누군가 말했습니다. 돌아보니 강석윤이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강석윤이 도로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특수 고분자 폴리머를 아스팔트에 섞었습니다. 영하 60도에서도 유연성을 유지하는 신소재죠. 폴리머요? 네. 그리고 도로 아래에는 특별한 시스템이 있어요. 강석윤이 도로 옆 맨홀을 열었습니다. 안을 들여다보니 복잡한 파이프들이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었어요. 지열순환 시스템입니다. 도로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죠. 이런 기술이 정말 존재한다고요? 백두대간에서 개발한 기술입니다. 영하 35도에서 터널을 뚫으면서 만들었죠.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기술을 왜 중국팀은 쓰지 않은 거죠? 같은 예산인데 왜 중국은 이런 시스템을 안 만들었나요? 강석윤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들은 빨리 끝내는 게 목표였어요. 우리는 오래 쓰는 게 목표였고요. 그때 무전기에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강 소장님, 중국 측에서 우리 설계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강석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설계도는 기업 기밀입니다. 저는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어요. 그날 오후 중국 구간 현장 사무실 앞을 지나가는데 고성이 들렸습니다. 한국팀이 협조를 안 한다니. 같은 프로젝트 아닌가? 중국 측 총책임자 리이안의 목소리였습니다. 우리도 그런 시스템이 있다는 걸 알았으면 썼을 거야. 하지만 처음부터 그들은 특수 공법을 쓴다고 했잖아요. 누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때는 그냥 허풍인 줄 알았지. 영하 60도를 견디는 도로라니. 누가 믿었겠어?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한국팀이 미리 경고했는데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날 저녁
저는 혼자 숙소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두 구간의 도로가 너무나 대조적이었어요. 한쪽은 산산조각이 났고 한쪽은 완벽했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삼촌이었어요. 아이다르. 뉴스 봤다. 도로가 또 갈라졌다며? 네, 삼촌. 중국 구간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한국 구간은 멀쩡해요. 아무 문제 없어요. 전화 너머로 삼촌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15년 전에도 그랬어. 제대로 된 기술을 쓰면 사고는 안 난다고 했는데 아무도 안 들었지. 삼촌도 그때 한국 기업이 있었다면? 그래, 달랐을지도 몰라. 넌 꼭 진실을 밝혀라. 다른 사람들이 나처럼 되지 않도록. 전화를 끊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진실을 반드시 밝히겠다고. 운이 아니라 기술의 차이라는 것을 증명하겠다고. 다음 날 아침,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영하 48도 예보가 나왔어요. 슈퍼 한파가 온다고 합니다. 기상청의 특별 경보였습니다. 중국 측은 패닉 상태에 빠졌어요. 이미 갈라진 도로가 영하 48도를 견딜 리 없었으니까요. 어떻게든 막아야 해. 한국팀 기술이라도 빌려와. 리이안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강석유는 단호했습니다. 지금 우리 시스템을 설치하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임시방편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럼 우리 구간은 어떻게 되는 거요? 죄송하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다른 철학으로 만들어진 도로였던 거죠. 한쪽은 빨리 완성하는 것이 목표였고 한쪽은 극한을 견디는 것이 목표였으니까요. 그날 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이메일이 왔어요. 진실을 알고 싶다면 첨부 파일을 확인하세요. 파일을 열어보니 충격적인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중국 구간과 한국 구간의 설계도였어요. 같은 프로젝트인데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었죠. 중국 구간은 전통적인 아스팔트 포장 방식이었습니다. 두께 30cm의 일반 아스팔트를 깔고 끝. 반면 한국 구간은 복잡했어요. 특수 폴리머 혼합 아스팔트, 단열층, 지열 파이프, 배수 시스템까지 무려 7개 층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같은 예산으로 만든 도로라고?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같은 돈으로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정부 기술 자문단을 찾아갔습니다. 설계도를 보여주며 물었어요. 이 차이를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자문단장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어디서 구한 겁니까? 그게 중요한가요? 같은 예산인데 왜 이런 차이가 생긴 거죠? 자문단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팀이 특수공법을 쓴다는 거요. 그럼 왜 중국팀은 안 썼나요? 중국 측이 거부했어요. 너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을 속인 건가요? 운이라고 거짓말한 건가요?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중국과의 관계도 있고 저는 더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정치가 기술보다 우선이었던 거죠. 그날 오후 강석윤을 다시 만났습니다. 설계도를 봤어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든 거죠? 강석윤이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백두대간에서 배운 교훈입니다. 극한의 환경에서는 평범한 기술로는 살아남을 수 없어요. 백두대간이 그렇게 특별한가요? 영하 35도에서 안반을 뚫고 터널을 만들어야 했어요. 콘크리트가 얼어서 깨지고 장비가 멈추고 사람들이 쓰러졌죠. 강석윤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개발한 게 이 기술입니다. 극한을 일상으로 만드는 기술이죠. 폴리머는 어떻게 개발한 건가요? 5년간의 연구 끝에 만들었어요. 영하 60도에서도 유연성을 잃지 않는 신소재입니다. 고무보다 강하고 철보다 유연하죠. 저는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기술이 한국에 있었다니 왜 이 기술을 더 알리지 않았나요? 알렸어요.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죠. 너무 비현실적이라고, 과장이라고 했어요. 그때 강석윤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네, 본사입니다. 아, 정말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강석윤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중국 측이 우리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려 한대요. 정부가 압력을 넣고 있다고. 그게 가능한가요? 정치적으로는 가능하죠. 하지만 기술적으로는 불가능해요. 시스템을 모르고 따라하면 더 위험해질 뿐입니다. 바로 그때 중국 구간에서 또 다른 균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번엔 도로뿐만 아니라 주변 구조물까지 영향을 받기 시작했어요. 저는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중국 기술진들이 황급히 뭔가를 설치하고 있었어요. 자세히 보니 한국 구간의 파이프 시스템을 흉내낸 것 같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제가 묻자 중국 기술자가 대답했습니다.
긴급 보온 시스템입니다. 한국 방식을 참고했죠. 하지만 뭔가 어설펐어요. 파이프 연결도 엉성했고 단열재도 부실해 보였습니다. 이걸로 될까요? 될 겁니다. 아마도요. 기술자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우려가 현실이 되었죠. 그날 저녁 삼촌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채 방송국으로 온 거예요. 아이다르, 우리 좀 이야기하자. 삼촌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우리는 조용한 카페로 갔어요. 너가 조사하는 걸 봤다. 한국 기술 말이야. 네, 삼촌. 정말 놀라운 기술이에요. 삼촌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15년 전 내가 다친 그날을 기억하니? 물론이죠. 도로 공사 중에 구조물이 무너졌잖아요. 그게 다가 아니야. 삼촌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사실 그날 한국 기업도 입찰에 참여했었어. 그들은 특수 공법을 제안했지. 돈은 좀 더 들지만 안전하다고. 그런데 왜 정부가 중국 기업을 선택했어? 더 싸고 빠르다는 이유로. 그리고 한 달 후 공사 중에 무너진 거야.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 진실이 있었다니. 한국 기업이 제안한 공법은 뭐였어요? 동결 방지 시스템이었어. 겨울에도 안전하게 공사할 수 있는 기술이었지. 하지만 너무 비싸다고, 과하다고 했어. 삼촌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 결정 때문에 나는 이렇게 됐고, 2명은 죽었어. 그리고 정부는 자연재해라고 발표했지. 왜 지금까지 말 안 하신 거예요? 무서웠어. 가족들에게 해가 갈까봐. 하지만 이제는 달라. 너가 진실을 밝혀야 해. 다른 사람들이 나처럼 되지 않도록. 삼촌이 가방에서 낡은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그때 한국 기업이 제출한 제안서야? 15년 동안 숨겨뒀지. 서류를 펼쳐보니 놀라웠습니다. 15년 전에 이미 한국은 극한 기후 대응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 실크로드에 적용된 기술의 초기 버전이었죠. 이 기술이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텐데. 그래. 하지만 그들은 돈을 택했어. 그리고 우리는 대가를 치렀지. 삼촌이 내 손을 잡았습니다. 아이다르. 이번엔 달라야 해. 진실을 알려야 해. 기술의 차이가 생명의 차이라는 걸. 그날 밤, 저는 삼촌이 준 서류를 자세히 읽었습니다. 한국 기업의 제안서에는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극한의 환경에서는 극한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백두대간에서 그것을 배웠습니다. 백두대간. 또 그 이름이 나왔네요. 도대체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다음 날, 저는 강석윤을 찾아갔습니다. 백두대간 프로젝트에 대해 알려주세요. 15년 전 서류에도 나와 있던데요. 강석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서류를 어디서?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백두대간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강석윤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곳은 지옥이었어요. 영하 35도, 고도 2000m, 1년 중 200일이 영하권. 그런 곳에 터널을 뚫어야 했죠. 왜 그런 극한 지역에? 국가기관 교통망이었어요. 동해안과 서해안을 잇는 최단 경로였죠. 포기할 수 없었어요. 강석윤이 태블릿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하얀 설산 속에서 작업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3년 동안 실패만 했어요. 콘크리트가 얼고 장비가 멈추고. 그래서 개발한 게 이 기술들이죠. 그래서 폴리머를 만든 건가요? 네. 그리고 지열 시스템도요. 자연의 힘을 이용해 자연을 이기는 기술. 저는 이제 이해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어요. 극한과의 싸움에서 얻은 생존의 지혜였던 거죠. 이틀 후 기상청에서 특별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72시간 내 초대형 블리자드 예상 최저 기온 영하 52도. 방송국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영하 52도라니 기록상 최악의 한파였어요. 아이다르. 현장 중계 준비해. 이건 세계의 뉴스야. 국장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장비를 챙겨 즉시 현장으로 향했죠. 도로 건설 현장은 이미 전쟁터 같았습니다. 중국 측은 밤새 긴급 보수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저게 뭐 하는 거죠? 카메라맨이 가리킨 곳을 보니 중국 기술진들이 한국 구간을 몰래 촬영하고 있었어요. 파이프 연결 방식, 단열재 설치 방법을 하나하나 찍고 있었죠. 무단 도용 아닌가요? 제가 다가가자 그들은 황급히 카메라를 숨겼습니다. 아, 이건 그냥 참고용입니다. 리이안이 변명했지만 뻔한 거짓말이었죠. 그때 강석윤이 나타났습니다. 리 총책임자.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뭐가 안 된다는 거요? 우리 시스템은 단순히 보고 따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잘못 설치하면 더 위험해요. 리이안이 비웃었습니다. 그깟 파이프 연결이 뭐가 어렵다고? 폴리머 혼합 비율을 아십니까?
지열순환 압력은? 단열층 간격은? 강석윤이 연달아 질문했지만 리이아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 정도로는 영하 52도를 못 견딥니다.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해요. 시간이 없어. 72시간밖에 안 남았단 말이야. 리이안이 소리쳤습니다. 바로 그때 중국 구간에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급하게 설치한 파이프에서 물이 새기 시작한 거예요. 영하 42도에서 물이 새면 즉시 얼어붙어 파이프가 터집니다. 안 돼. 파이프가 터진다. 중국 기술진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펑 하는 소리와 함께 파이프가 폭발했어요. 뜨거운 물이 사방으로 튀었다가 공중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모두 대피. 현장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고 이 모든 걸 촬영했어요. 이건 인재였습니다. 제대로 된 기술 없이 흉내만 낸 결과였죠. 그날 저녁 긴급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모두 모였어요. 72시간 후면 영하 52도다. 도로가 완전히 파괴될 것이다. 교통부 장관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한국 구간은요? 그들은 괜찮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들만 괜찮을 수 있죠? 장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기술이 우월하다는 것을. 그때 한 관료가 제안했습니다. 한국팀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어떨까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 리이안이 반발했습니다. 자존심이 문제가 아니라 생명이 문제입니다. 제가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하지 않을까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언론 통제가 필요합니다. 한 관료가 말했습니다. 패닉을 막기 위해서요. 저는 분노가 치밀었지만 참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진실보다 체면을 중요시했어요. 회의가 끝나고 강석윤이 저를 불렀습니다. 아이다르 PD님,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왜요? 시스템 전체를 72시간 안에 바꾸는 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강석윤이 지도를 펼쳤습니다. 한국 구간으로 우회로를 만들 수는 있어요. 비상시 대피로로요. 그게 가능한가요? 블리자드가 오면 중국 구간은 못 씁니다. 사람들을 살리려면 우리 구간으로 유도해야 해요. 저는 강석윤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정치나 자존심이 아닌 순수하게 사람을 구하려는 마음이었죠. 다음 날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시베리아에서 거대한 구름 덩어리가 남하하고 있었어요. 블리자드의 전조였죠. 24시간 남았습니다. 기상청 직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중국 측은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었어요. 도로 위에 천막을 치고 화로를 피우고 온갖 방법을 동원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미 도로는 거미줄처럼 갈라지고 있었어요. 반면 한국 구간은 평온했습니다. 도로에서 올라오는 증기가 더 짙어졌을 뿐 표면은 여전히 매끈했죠. 그날 밤 저는 방송을 준비하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드러날 거예요. 진짜 기술과 가짜 기술의 차이가, 그리고 그 차이가 만들어낼 결과가. 그날 새벽 4시 블리자드가 시작됐습니다. 창밖을 보니 세상이 하얗게 뒤덮여 있었어요. 바람은 시속 120km로 울부짖었고 체감온도는 영하 60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유리창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건물 전체가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아이다르. 즉시 현장으로. 국장의 다급한 목소리에 저는 방한복을 겹겹이 입었습니다. 내복 2벌, 스웨터 3개, 방한 점퍼. 그 위에 또 패딩. 그래도 문을 여는 순간 칼바람이 뼈를 파고들었어요. 차도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엔진이 얼어붙은 거죠. 뜨거운 물을 부어가며 겨우 시동을 걸었어요. 이런 날씨는 처음이에요. 정말 세상 끝 같아요. 카메라맨이 떨면서 말했습니다. 앞유리에 닿은 눈송이가 즉시 얼어붙어 시야를 가렸어요. 겨우 현장에 도착했을 때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중국 구간의 도로가 마치 폭격을 맞은 것처럼 산산조각나 있었어요. 거대한 아스팔트 덩어리들이 45도 각도로 솟아올라 있었고 어떤 부분은 2m나 꺼져 있었습니다. 마치 지진과 폭발이 동시에 일어난 것 같았죠. 이런 세상에. 이게 도로라고? 카메라맨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소리였어요. 꽝, 꽝. 아스팔트가 추위에 계속 갈라지는 소리가 총소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 무전기에서 긴급 구조 요청이 들려왔습니다. 긴급, 긴급. 중국 구간에 관광버스가 고립됐습니다. 승객 47명.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날씨에 고립되면 30분도 버티기 힘들어요. 정확한 위치가 어디죠? 32km 지점입니다. 도로가 무너져서 갇혔어요. 연료도 거의 떨어졌다고 합니다. 구조대가 출동했지만 중국 구간으로는 접근조차 불가능했습니다. 구조 차량이 갈라진 도로에
바퀴가 빠져 오도 가도 못하게 됐어요. 안 돼. 이렇게는 못 가. 구조대장이 절망적으로 외쳤습니다. 그때 강석윤이 나타났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언체로 뛰어왔어요. 한국 구간으로 우회하면 됩니다. 우리 쪽은 멀쩡해요. 정말요? 이 날씨에도? 따라오세요.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강석윤을 따라 한국 구간으로 갔습니다. 놀랍게도 그곳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도로가 깨끗했고 표면에서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찜질방 바닥 같았죠. 영하 52도인데 어떻게? 지열 시스템이 풀가동 중입니다. 도로 표면 온도를 영상 2도로 유지하고 있어요. 믿기지 않았지만 손을 대보니 정말 따뜻했습니다. 한겨울 블리자드 속에서 따뜻한 도로라니. 구조대는 한국 구간을 통해 빠르게 이동했습니다. 평소 40분 걸리는 거리를 20분 만에 주파했어요. 저도 촬영 장비를 들고 따라갔죠. 32km 지점에 도착하니 버스가 갈라진 도로 사이에 위태롭게 걸려 있었어요. 앞바퀴는 공중에 떠 있고 뒷부분만 간신히 도로에 걸쳐 있었습니다. 살려주세요. 아이들이 있어요. 임산부도 있어요. 버스 안에서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창문에는 두꺼운 성에가 껴서 안이 보이지 않았어요. 구조대장이 확성기를 들었습니다. 침착하세요. 곧 구조하겠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버스에 구조대가 다가가려 했지만 도로가 더 무너질 위험이 있었어요. 한 발짝만 잘못 디뎌도 버스가 아래로 떨어질 수 있었죠. 안 돼. 무게를 더하면 다 무너져요. 구조 전문가가 경고했습니다. 그때 강석윤이 트럭에서 특수 장비를 꺼냈습니다. 길이 50m의 휴대용 히팅 케이블이었어요. 이걸 버스까지 연결하면 됩니다. 백두대간에서 조난자 구조할 때 쓰던 장비예요. 그게 지금 무슨 도움이 되죠? 버스 안을 따뜻하게 해서 시간을 벌 수 있어요. 그동안 한 명씩 구조하는 겁니다. 강석윤과 구조대원들이 조심스럽게 케이블을 버스까지 연결했습니다. 눈보라가 심해서 앞이 보이지 않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케이블이 연결되자 버스 안으로 열이 전달되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해요. 히터가 들어와요. 버스 안에서 안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한 명씩 차례대로 나오세요. 어린이와 노약자부터. 극적인 구조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로 5살짜리 여자아이가 나왔어요. 빨간 패딩을 입은 아이는 공포에 질려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어디 있어요? 금방 엄마도 나올 거야. 걱정 마. 강석윤이 아이를 안아 들었습니다. 그의 품에서 아이는 금세 울음을 멈췄어요. 두 번째는 임산부였습니다. 만삭의 몸으로 간신히 빠져나왔죠. 배가 아파요. 구급차 준비. 의료진이 달려와 임산부를 안전한 곳으로 옮겼습니다. 세 번째는 70대 할머니였어요. 다리를 절뚝이며 나왔습니다. 무릎이 안 좋아서. 죄송해요. 늦어서. 천천히 하세요. 시간은 충분해요. 구조대원이 할머니를 업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명, 처음 15명이 나왔고, 이어서 여성 18명, 남성 14명이 차례로 구조됐습니다. 구조 작업은 순조로워 보였지만, 갑자기 버스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안 돼. 도로가 더 갈라지고 있어. 버스 밑 도로에 새로운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시간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서둘러. 10분 안에 다 빼내야 해. 아직 버스 안에는 5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휠체어를 탄 장애인도 있었어요. 저는 포기하겠습니다. 다른 분들 먼저. 휠체어를 탄 중년 남성이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모두 구합니다. 한 명도 포기 안 해요. 강석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동료들과 함께 특수 로프를 설치했어요. 휠체어째 들어올릴 수 있는 장치였죠. 이것도 백두대간에서 쓰던 건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부상자 이송용이에요. 극한 상황에선 모든 게 쓸모가 있죠. 휠체어를 탄 남성이 무사히 구조됐을 때 버스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마지막 승객은 버스 기사였습니다. 그는 끝까지 버스를 지키고 있었어요. 모두 내렸습니까? 네. 이제 기사님만 나오시면 돼요. 기사가 버스에서 뛰어내리는 순간 굉음과 함께 버스가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정말 아슬아슬한 순간이었어요. 살았다. 정말 살았어. 기사가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47명 모두를 구조하는데 2시간 15분이 걸렸습니다. 기적이었죠. 구조된 사람들은 모두 한국 구간의 따뜻한 도로로 옮겨졌어요. 그곳에는 이미 임시 텐트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여기가 천국인가요? 한 승객이 따뜻한 도로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한국 도로가 우리를 살렸어요. 중국 구간으로 갔으면 다 죽었을 거예요.
구조된 승객 중 한 명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그녀는 두 아이의 엄마였어요. 아이들이 엄마, 우리 죽는 거야? 라고 물었어요. 그때 정말 무서웠어요. 임산부는 다행히 안정을 찾았습니다. 의료진이 말했어요. 체온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아기도 건강해요. 정말 다행이에요. 저는 이 모든 것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뉴스가 아니었어요. 생명을 구한 기술의 증거였죠. 하지만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한국 구간으로 소식이 퍼지자 고립된 차량들이 모두 그곳으로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 도로로 가세요. 거기만 안전해요. 무전기로 긴급 안내 방송이 나갔습니다. 승용차, 트럭, 심지어 걸어서 오는 사람들까지 중국 구간에서 탈출한 차량만 200대가 넘었고 도보 대피자도 300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너무 많은 차량이 몰리면서 한국 구간도 포화 상태가 된 거예요. 이대로는 안 됩니다. 교통 통제가 필요해요. 구조대장이 우려했습니다. 그때 강석윤이 놀라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 구간을 임시 대피소로 개방합니다. 도로 위에 텐트를 치세요. 지열 시스템이 있으니 따뜻할 겁니다. 도로 위에 텐트를요? 네. 우리 도로는 거대한 난방 시설입니다. 영하 52도에도 영상 2도를 유지하니까요.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영하 52도의 블리자드 속에서 한국 구간 도로 위에 임시 캠프가 만들어진 거예요. 텐트가 하나둘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족 텐트, 대형 군용 텐트, 의료 텐트까지. 도로가 마을이 된 거죠. 따뜻해. 정말 따뜻해요. 텐트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감탄했습니다. 도로에서 올라오는 열기 덕분에 텐트 안은 정말 따뜻했어요. 한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60년을 살았지만 이런 건 처음이야. 도로가 우리를 지켜주다니. 아이들은 신기한 듯 도로를 만지고 또 만졌어요. 엄마, 길이 따뜻해요. 마법 같아요. 중국 측 관계자들도 할 수 없이 한국 구간으로 대피했습니다. 리이안도 그중 하나였죠. 그의 얼굴은 자존심이 상한 것 같으면서도 안도감이 묻어났어요. 강 소장, 고맙습니다. 리이안이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이제라도 우리 기술을 인정하시나요? 인정합니다. 완전히 다른 수준이었어요. 우리는 속도만 생각했는데 당신들은 생명을 생각했군요. 밤 10시가 되자 한국 구간은 거대한 피난 캠프가 되어 있었습니다.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도로 위에서 밤을 보내고 있었어요. 강석윤의 팀은 밤새 지열 시스템을 점검했습니다. 압력 정상, 온도 정상, 아침까지 문제 없을 겁니다. 만약 시스템이 멈추면? 그럴 일은 없어요. 백업 시스템이 3중으로 되어 있거든요. 저는 텐트 사이를 다니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젊은 어머니가 말했어요. 버스 안에서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아이가 추위에 떨면서 자꾸 잠들려고 해서. 그때 구조대가 온 거예요. 한국 도로가 없었다면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트럭 운전사 한 명은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중국 구간에서 트럭이 갈라진 도로에 빠졌어요. 간신히 빠져나와서 걸어서 여기까지 왔죠. 3km를 걸었는데 한국 도로에 발을 디딘 순간 천국이 따로 없었어요. 새벽 3시, 블리자드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바람은 시속 150km, 체감온도는 영하 65도까지 떨어졌어요. 텐트들이 바람에 심하게 흔들렸지만 도로의 온기는 계속됐습니다. 시스템 체크. 전 구간 정상 작동. 한국 기술진들이 밤새 시스템을 지켰어요. 새벽 5시, 드디어 블리자드가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텐트에서 나왔을 때 모두가 한국 구간을 바라봤어요. 균열 하나 없이 완벽한 도로. 그 위에서 피어오르는 따뜻한 김. 그것은 단순한 도로가 아니었습니다. 극한을 이기는 인간 기술의 승리였죠. 이 도로가 우리를 살렸어요. 누군가 말했고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단 한 명의 사상자도 없이 영하 52도의 지옥에서 살아남은 것입니다. 반면 중국 구간은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나중에 확인해보니 도로의 80%가 사용 불가 상태였어요. 복구에만 6개월이 걸릴 것 같다는 평가가 나왔죠. 저는 카메라를 들고 마지막 멘트를 했습니다. 영하 52도. 인류가 경험한 최악의 한파 속에서 한국 기술이 만든 도로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이것은 운이 아니라 기술이었고 그 기술은 생명을 구했습니다. 오늘 이 도로 위에서 일어난 기적을 저는 절대 잊지 못할 것입니다. 블리자드가 지나간 다음 날 저는 드론을 띄워 전체 도로를 촬영했습니다. 하늘에서 본 광경은 충격 그 자체였어요. 중국 구간은 마치 대지진이 지나간 것 같았습니다. 6차선 도로가 완전히 조각났고 어떤 부분은 5m나 융기되어 있었어요.
반면 한국 구간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일직선을 유지하고 있었죠. 이게 같은 날씨를 겪은 도로라니 카메라맨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더 놀라운 건 열감지 카메라로 찍은 영상이었어요. 한국 구간에서는 여전히 열이 방출되고 있었습니다. 도로 전체가 거대한 발열체처럼 보였죠. 저 열이 어디서 나오는 거죠? 지하 2km에서 끌어올린 지열입니다. 강석윤이 설명했습니다. 자연의 힘으로 자연을 이기는 거예요. 그때 정부 조사단이 도착했습니다. 그들도 드론 영상을 보고는 할 말을 잃었어요. 이 정도 차이라니 인정하지 않을 수 없군요. 조사단장이 탄식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중국 측 내부 고발자가 보낸 이메일이었어요. 우리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이 우수하다는 것을. 하지만 자존심과 정치적 이유로 무시했습니다. 첨부된 파일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3개월 전 실시한 내부 시뮬레이션 결과였어요. 영하 50도 상황을 가정한 테스트에서 중국 구간은 100% 파괴, 한국 구간은 100% 유지라는 결과가 나왔던 거죠. 이걸 알고도 숨겼다고요? 저는 분노했습니다. 그들은 재앙을 예측하고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더 충격적인 건 정부 내부 문서였습니다. 한국 기술 평가 보고서, 기술 점수 98점, 중국 기술 62점. 하지만 정치적 고려로 중국 선택. 저는 이 모든 자료를 들고 정부 대변인을 찾아갔습니다. 이제라도 진실을 말해야 하지 않나요? 대변인이 곤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매우 민감한 문제입니다. 민감한 게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죽을 뻔했잖아요. 알겠습니다. 공식 발표를 준비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역사적인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교통부 장관이 직접 나왔어요. 우리는 인정합니다. 한국 기술이 우수했고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것을.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앞으로 모든 구간을 한국 기술로 재시공하겠습니다. 폭탄 선언이었어요. 사실상 한국 기술의 완벽한 승리를 인정한 거죠. 회견이 끝나고 강석윤을 만났습니다. 축하합니다. 기술이 인정받았네요. 강석윤은 담담했습니다. 기쁘지만 씁쓸해요. 처음부터 이랬으면 그 많은 피해가 없었을 텐데. 이제라도 바뀌는 게 중요하죠. 맞아요. 그리고 이제 시작입니다. 전 세계가 우리 기술을 주목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날 이후 여러 나라에서 문의가 쏟아졌습니다. 러시아, 캐나다, 북유럽 국가들이 한국 기술을 도입하고 싶다고 했죠. 저는 이 모든 과정을 다큐멘터리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제목은 영하 52도의 증명이었어요. 다큐멘터리 편집을 마치고 방송을 준비하던 중 예상치 못한 압력이 들어왔습니다. 아이다르, 이 다큐는 방송할 수 없어. 국장이 어두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왜요? 이건 진실이잖아요. 위에서 압력이 들어왔어.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하라고.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진실을 또 숨기려 한다니. 사람들이 알아야 합니다. 기술의 차이가 생명을 구한다는 걸 나도 알아. 하지만 정치는 복잡해. 저는 방송국을 나와 강석윤을 찾아갔습니다. 다큐 방송이 막혔어요. 강석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상했어요. 진실은 항상 정치에 막히죠. 그럼 어떻게 하죠? 강석윤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온라인은 어떨까요? 유튜브나 SNS로 공개하면 그래도 될까요? 방송은 막을 수 있어도 인터넷은 못 막아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공식 방송이 안 되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알리겠다고. 강석윤이 USB를 건넸습니다. 백두대간 프로젝트 자료입니다. 우리 기술의 시작점이에요. USB에는 놀라운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10년 전 백두대간 터널 공사 영상이었어요. 영하 35도에서 바위를 뚫는 작업자들, 얼어붙은 장비들,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이 담겨 있었죠. 이때 개발한 기술이 지금의 도로를 만든 거군요. 네. 극한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이 자료를 추가해 새로운 버전을 만들었습니다. 더 강력하고 감동적인 이야기가 되었어요. 하지만 업로드 직전 또 다른 연락이 왔습니다. 아이다르, 그거 올리면 당신 기자 생명 끝이야. 익명의 협박 전화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어요. 삼촌을 떠올렸거든요. 15년간 진실을 숨기고 살았던 삼촌의 고통을 올리겠습니다. 막을 수 없어요. 새벽 3시, 저는 영상을 업로드했습니다. 제목은 그들이 숨기려 한 진실, 영하 52도의 기적.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1시간 만에 조회수 10만, 3시간 만에 50만, 댓글이 폭주했어요. 이래서 한국 구간만 멀쩡했구나. 정부는 왜 이걸 숨긴 거죠? 한국 기술 대단하네요. 다음 날 아침,
국내외 언론이 이 영상을 받아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된 거죠. 영상이 화제가 되면서 한국 기술의 원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사람들은 백두대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했죠. 일주일 후 강석윤이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백두대간 현장을 직접 보시겠어요? 우리 기술의 진짜 시작점을. 저는 즉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생애 첫 한국 방문이었죠. 인천공항에 도착하니 강석윤이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환영합니다. 한국은 처음이시죠? 네. 생각보다 춥지 않네요. 백두대간은 다를 겁니다. 준비하세요. 우리는 강원도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눈 덮인 산들이 보였어요. 그리고 마침내 백두대간 터널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모든 것이 시작된 곳입니다. 해발 1500m, 바람만 불어도 체감온도는 영하 30도였습니다. 10년 전 여기서 3년을 보냈어요. 강석윤이 터널 입구를 가리켰습니다. 처음엔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죠. 이런 곳에 터널을 뚫는다고. 터널 안으로 들어가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벽면 곳곳에서 온기가 느껴졌어요. 지열 시스템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어요. 10년째 고장 없이. 이게 카자흐스탄 도로에 적용된 기술이군요. 네.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강석윤이 벽면에 특수 코팅을 가리켰습니다. 폴리머 코팅입니다. 영하 60도에서도 갈라지지 않아요. 어떻게 개발한 거예요? 실패의 연속이었어요. 127번 실패하고 128번째 성공했죠. 그때 한 노인이 다가왔습니다. 강 소장. 오랜만이네. 박 교수님. 여기 계셨군요. 박 교수는 폴리머를 개발한 과학자였습니다. 카자흐스탄 소식 들었어? 우리 기술이 드디어 빛을 봤구나. 박 교수가 제게 말했습니다. 젊은이, 이 기술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야. 한국인의 끈기와 도전 정신이 만든 결정체지. 127번이나 실패했다면서요? 포기하지 않았어. 우리는 극한을 이기는 법을 알거든. 박 교수가 연구실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수많은 실험 데이터가 있었어요. 이게 다 실패 기록이에요. 하지만 실패가 있어서 성공이 있었죠.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도로를 만든 게 아니었어요. 불가능에 도전의 가능을 만들어낸 거였죠. 이 기술을 세계에 알려야 해요. 이제 시작입니다. 당신 덕분에 세계가 주목하고 있으니까요. 돌아오는 길, 강석윤이 말했습니다. 아이다르 씨, 기술은 국경이 없어요. 좋은 기술은 모두를 위한 거죠. 한국 기술이 카자흐스탄을 구했듯이요? 네. 그리고 이제 더 많은 곳을 구할 겁니다.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백두에서 천산까지 극한을 이기는 기술. 이 영상도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어요. 한국에서 돌아온 후 저는 본격적인 폭로를 시작했습니다. 정부가 숨긴 문서들, 중국 측의 실수, 한국 기술의 우수성을 하나씩 공개했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비용 분석이었습니다. 같은 예산으로 한국은 7층 구조를, 중국은 단층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한국은 인건비를 줄이고 기술에 투자했고 중국은 빠른 시공에만 집중했던 거죠. 영상을 올릴 때마다 조회수는 폭발했습니다. 특히 해외 반응이 뜨거웠어요. 한국 기술 놀랍다. 우리나라도 도입해야 한다. 극한 기후 시대의 해답이다. 러시아 시베리아 지역 정부가 먼저 연락해왔습니다. 한국 기술을 도입하고 싶습니다. 연결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강석윤에게 연락했고 곧 국제 협력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압력도 계속됐습니다. 아이다르, 너 때문에 외교 문제가 생기고 있어. 정부 관계자가 찾아와 협박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게 문제인가요? 적당히 해. 너도 이 나라에서 살아야 하잖아.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시민들이 지지해줬거든요. 아이다르 PD 지지합니다. 진실을 알려줘서 고마워요. 거리에서 사람들이 저를 알아보고 응원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국제 언론이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CNN, BBC, NHK가 특집을 만들었고 타임즈는 극한을 이기는 한국 기술이라는 커버 스토리를 냈습니다. 더 이상 정부도 막을 수 없게 됐죠. 국제 여론이 들끓자 카자흐스탄 정부는 결국 항복했습니다. 전면 재시공을 결정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발표했어요. 중국 구간을 포함한 모든 손상 구간을 한국 기술로 다시 만들겠습니다. 역사적인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발표가 이어졌죠. 한카자흐 기술협력 구간으로 공식 명명합니다. 중국 측도 결국 인정했습니다. 우리도 한국 기술을 배우겠습니다. 리이안이 공개 사과했어요. 자만했습니다. 기술 앞에 겸손해야 한다는 걸 배웠습니다.
강석윤과 한국팀은 대대적인 재시공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중국 기술진도 함께 배우며 일했죠. 3개월 후 새로운 도로가 완성됐습니다. 이번엔 전 구간이 한국 기술로 만들어졌어요. 개통식 날 저는 다시 현장에 섰습니다. 이제 이 도로는 영하 60도도 견딜 수 있습니다. 강석윤이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재시공이 완료된 지 한 달 후 첫 번째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또 다른 한파가 예고된 거예요. 영하 45도 예상됩니다. 기상청 발표에 모두가 긴장했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걱정 없어요. 새 도로는 견딜 겁니다. 강석윤의 말대로였습니다. 영하 45도의 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도로는 완벽했어요. 전 구간에서 따뜻한 김이 피어올랐고 단 하나의 균열도 생기지 않았죠. 기적이야. 정말 됐어. 중국 기술진들이 감탄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진심으로 한국 기술을 인정했어요. 첫 물류 트럭이 새 도로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에서 아시아까지 단 한 번의 멈춤 없이 완주했죠. 운송 시간이 30% 단축됐습니다. 물류회사 대표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겨울에도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다니 혁명이에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새 도로는 단순한 길이 아니라 경제 대동맥이 되었어요. 하루에 수천 대의 트럭이 오가며 수십억 달러의 물자를 실어 날랐죠. 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도로 주변에 새로운 마을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겨울에도 살 수 있어요. 주민들이 기뻐했습니다. 한국 기술로 만든 도로 덕분에 극한 지역도 거주 가능한 곳이 된 거죠. 저는 이 모든 변화를 계속 기록했습니다. 봄이 오는 길이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어요. 이 도로는 단순한 아스팔트가 아닙니다. 희망의 길입니다. 제 멘트로 시작하는 다큐는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어느 날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제 삼촌이었어요. 휠체어를 타고 새 도로를 보러 온 거죠. 아이다르. 이제야 마음이 놓인다. 삼촌이 도로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15년 전 그때 이런 기술이 있었다면 이제라도 바뀌었잖아요, 삼촌. 그래, 너가 해냈어. 진실을 밝혔고 변화를 만들었지. 삼촌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때 강석윤이 다가왔습니다. 누르베코프 선생님, 덕분에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니에요. 당신들의 기술이 있었기에 가능했죠. 두 사람이 악수를 나누는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기술과 진실, 그리고 용기가 만나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봄이 왔습니다. 도로 위에 눈이 녹으면서 검은 아스팔트가 드러났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갈라짐도 움푹 팬 곳도 없었죠. 완벽하게 매끈한 도로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이게 진짜 실크로드야. 누군가 말했고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프로젝트가 마무리되고 강석윤이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날 그가 편지를 건넸습니다. 아이다르 씨께 이 편지를 읽을 때쯤 저는 한국으로 돌아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기술은 차갑지만 그것을 만드는 사람의 마음은 따뜻합니다. 우리가 백두대간에서 극한과 싸운 이유는 단순히 터널을 뚫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길을 통해 사람들이 만나고 소통하고 함께 살아가길 원했기 때문이죠. 카자흐스탄 프로젝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도로를 깐 게 아니라 미래를 깔았습니다. 영하 52도를 견디는 도로는 어떤 시련도 견딜 수 있는 인간 의지의 상징입니다. 당신이 보여준 용기에 감사합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당신이 있었기에 우리 기술이 세상에 알려질 수 있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나면 그때는 더 나은 기술로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신. 백두대간에 오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진짜 극한이 무엇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편지를 읽으며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썼죠. 강석윤 소장님께. 기술은 국경을 모릅니다. 당신이 가르쳐준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믿습니다. 좋은 기술은 모두를 위한 것이라고. 카자흐스탄의 겨울은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당신들이 만든 길이 있으니까요. 그 길 위에서 우리는 계속 만날 겁니다. 다음에 만날 때는 제가 카자흐스탄의 진짜 겨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영하 52도가 아니라 영하 60도의 세계를요. 그때도 당신들의 기술이 이기는지 확인해 봅시다.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또 만나요. 6개월 후인 2025년 4월,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엔 국제 극한기후 포럼의 초청이었어요. 카자흐스탄 사례를 발표해 주세요. 주최 측의 요청에 저는 기꺼이 응했습니다. 서울 코엑스 대회의장, 전 세계 50개국에서 온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영하 52도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시작했어요. 기술은 생명을 구합니다. 하지만 그 기술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입니다.
스크린에 비친 사진들, 갈라진 중국 구간과 멀쩡한 한국 구간의 대비가 선명했죠. 같은 예산, 같은 환경, 다른 선택. 그 결과가 이렇게 달랐습니다. 청중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질문이 쏟아졌어요. 러시아입니다. 우리도 시베리아에 이 기술을 적용하고 싶습니다. 캐나다입니다. 북극 도로에 가능할까요? 노르웨이입니다. 피오르드 지역은 어떤가요? 강석윤이 일어나 대답했습니다. 모두 가능합니다. 극한은 장소가 아니라 도전입니다. 포럼이 끝나고 강석윤과 백두대간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엔 여름이었지만 산 정상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여기서 모든 게 시작됐군요. 제가 터널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죠. 한국은 어떻게 이런 기술을 만들 수 있었나요? 강석윤이 먼 산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극한과 함께 살았어요. 전쟁, 가난, 자연재해.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극한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극한보다 강해지는 것이니까요.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카자흐스탄이었어요. 아이다르. 굿뉴스야? 유네스코에서 한카자흐 도로를 기술유산으로 지정한대.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우리가 만든 길이 인류의 유산이 된 거예요. 축하해요. 강석윤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네요. 백두에서 천산까지, 그리고 전 세계로. 저는 천산산맥을 떠올렸습니다. 카자흐스탄의 지붕이라 불리는 그곳. 언젠가 그곳에도 한국 기술로 길을 만들 수 있을까요? 가능할 겁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함께라면요.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구름 아래로 끝없이 이어진 도로들이 보였어요. 그중 어딘가에 우리가 만든 길이 있을 거예요. 극한을 이기고 사람들을 이어주는 희망의 길이. 2025년 9월 역사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한카자흐 도로 개통 1주년 기념식이자 국제 극한도로 기술 컨퍼런스가 알마티에서 열렸어요. 전 세계가 주목했습니다. CNN은 생중계를 했고 각국 정상들이 축하 메시지를 보냈죠. 이 도로는 단순한 길이 아닙니다. 인류가 극한을 극복한 증거입니다.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연설했습니다. 1년 전 영하 52도의 재앙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기회로 바꿨습니다. 강석윤도 무대에 올랐습니다. 기술의 국경은 없습니다. 우리가 카자흐스탄에서 배운 것처럼 카자흐스탄도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줬습니다. 그날 놀라운 발표가 있었습니다. 한국 카자흐 극한기술 연구소를 설립합니다. 양국이 공동으로 만드는 연구소였어요. 전 세계 극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표였죠. 저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1년 전 그 추운 날, 갈라진 도로 앞에서 절망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아이다르, 삼촌이 휠체어를 타고 다가왔습니다. 이번엔 표정이 밝았어요. 자랑스럽다. 너가 해냈어. 우리가 해낸 거예요, 삼촌. 기념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도로 위를 걸었습니다. 1년 전 블리자드에서 500명을 구했던 그 길이었죠. 한 아이가 강석윤에게 다가왔습니다. 아저씨, 이 길이 정말 영하 60도도 견뎌요? 그럼 더 추운 것도 견딜 수 있어. 와, 슈퍼 도로네요. 아이의 순수한 감탄에 모두가 웃었습니다. 저녁 리셉션에서 각국 대표들이 모였습니다. 몽골도 참여하고 싶습니다. 키르기스스탄도요. 투르크메니스탄도 함께하겠습니다. 새로운 실크로드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물건이 아니라 기술과 지혜를 나르는 길이었죠. 마지막 날, 저는 다큐멘터리 마지막 촬영을 했습니다. 1년 전, 이곳은 재앙의 현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기적의 무대가 됐습니다. 한국의 기술과 카자흐스탄의 용기가 만나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꿨죠. 이 길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겁니다. 백두에서 천산까지, 그리고 전 세계 극한 지역까지. 기술의 국경은 없으니까요. 카메라를 끄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하늘 아래 도로가 지평선까지 뻗어 있었어요. 고맙습니다. 강석윤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저도 고맙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악수를 나눴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순간이었죠.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기술은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 그리고 진정한 기술은 극한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극한 속에서도 사람을 지키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증명했다. 지금까지 영하 52도를 이겨낸 한국 기술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극한의 추위 속에서도 단 하나의 균열 없이 버틴 도로. 그것은 단순한 아스팔트가 아니었습니다. 백두대간의 혹독한 환경에서 탄생한 한국 기술의 결정체였죠.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진정한 기술은 속도나 규모가 아니라
극한 상황에서 사람을 지키는 힘에서 나온다는 것.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이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극한을 이기는 한국 기술의 가치를 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다음에는 더 놀라운 한국의 숨겨진 기술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 편지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